안녕하세요. 우리 수안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는 선생님이랑 함께 얼굴로 마주보면서 수업을 했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동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학습지랑 교과서 체크하면서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다음 파일에, 이학수터 파일에 학습지 확인 문제를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학습지 확인 문제를 풀고 제출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수업이 끝마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확인 문제를 푸는지 안 푸는지 선생님이 일일이 확인을 할 거예요. 안 푸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꼭 풀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미루지 말고 꼭 제 시간에 수업 듣고 확인 문제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각설하고 우리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몇 쪽을 피냐?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하려면 17쪽을 펴야겠죠. 자, 우리 교과서 17쪽 펴시고요. 자, 학습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3쪽 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 우리 드디어 우리 지구에 인간이 태어났다고 했었죠. 우리 인류가 진화를 거쳐서 드디어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발음하기 어려운 그 인류 있었죠. 너무 길고 이게 한국말인지 뭔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인물. 그렇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우리가 이제 여기는 원숭이가 아니라 인간으로 부를만 해. 이제 너는 인간이야 해서 최초의 인류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츰차츰 진화를 거쳐서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했고 그 다음에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진화했다가 마지막으로 호모 사피엔스까지 진화하면서 우리 현재 인류까지 진화하게 된 거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우리 이제 인간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이제 교과서는 몇 쪽? 그렇죠. 18쪽을 피시고요.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다. 그리고 펴시고요. 학습지는 이제 넘어가서 4쪽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도구 사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인간이 생활하고 있어요.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려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뭐든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한데 봐봐. 여러분들 주먹으로 막 뭐 동물들 잡아서 계속 싸울 거예요? 아니죠. 우리 계속 주먹으로 치다가는 인간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드디어 머리가 들게 된 겁니다. 이제 지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하게 되냐?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제 인류의 도구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학습지에 있는 생각열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류는 역사를 좀 두 개의 역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바로 문자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사용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류에 대한 역사를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 우리 그때 사료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것은 그럴만하다라고 했을 때 역사로 기록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막 예전 기록들 막 모아서 막 유추한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료에는 기록 말고도 뭐가 있었다 했었죠? 그렇죠. 유물과 유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우리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바로 이러한 유물 그리고 유적 이 두 가지의 사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과거 사람들이 생활했었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선사시대다. 우리 선사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가 사용되고 어느 정도 이제 기록이 존재하는 시대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역사시대다. 이제부터는 역사라 부를만 하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중에서 우리 선사시대에 대한 기록은 좀 정확할까요? 역사가?
그렇죠.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문자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물, 여러분들 쓰던 도구들이나 유적, 남아있는 흔적들 가지고만 분석을 했을 뿐이에요.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은 선사시대의 내용일까요? 역사시대의 내용일까요? 그렇죠. 우리 먼저 선사시대부터 먼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선사시대는 크게 두 가지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려보면 어떠한 시대와 어떤 시대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름만 보고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와 신석기. 자, 어떠한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이름만 보면은 자, 구석기. 뭔가 옛날 석기라는 뜻인 것 같죠? 자, 그다음 신석기. 그렇죠. 뭔가 새로운 석기를 사용한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뭘 기준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는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구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석기 시대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도구, 가장 쓰여진 도구는 뭐냐? 그 유명한 뗀석기를 우리는 사용하는 시대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인간들이 태어났어요. 인간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도처에 그냥 땅에 깔려 있는 게 뭐야?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로 막 이제 동물들 죽여가면서 어떻게든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냥 돌만 쓰면 어때? 너무 힘들어. 근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이 돌이랑 돌을 두 손을 쥐고 딱 친 거죠. 그랬더니 돌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그래서 깨지면서 이 친구가 외친 거야. 왜? 내 손이 뱄거든. 그러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돌이랑 돌이 깨지면은 날카로워지네. 이 날카로워진 걸로 도구를 사용하면은 더 수월하게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겠구나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뗀석기는 돌과 돌을 부딪혀서 날카로운 면을 만들어서 이러한 석기를 사용한 시대를 뗀석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뗀석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유적은 딱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 주먹도끼가 너무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알아둬야 될 주먹도끼입니다. 자, 주먹도끼를 보면요. 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다양한 사진이 없어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먹도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좀 확대를 좀 해서 보여줄게요. 자, 주먹도끼는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선생님 마우스 보이죠?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이 뭐였겠어요? 그렇죠. 손잡이였겠죠. 자, 그리고 우리 뾰족한 부분, 이 부분을 사용해서 동물도 사냥하고 다양한 용도로 도구를 이용했던 바로 이게 주먹도끼입니다. 자, 그런데 쌤이 주먹도끼를 너무나도 자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왜 주먹도끼를 강조를 하냐?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보면은요. 자, 우리 교과서 보면 구석기 시대의 도구들은 자 볼까요? 주먹도끼, 찌개, 찌르개, 등에 뗀석기를 사용했다라고 나왔는데 자, 선생님은 유일하게 주먹도끼를 너무나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주먹도끼를 너무나도 강조한 이유 선생님이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1900년대에 어떠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냐? 우리 모비우스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모비우스 교수님이 어떠한 이론을 제기하냐? 우리 발전한 서양에는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도끼를 사용했다.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양에는 주먹도끼를 사용했어. 하지만 니네 아직 발전 못한 동양에서 니네 땅 파봐. 주먹도끼 나와? 아니, 너네 동양은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아. 너네는 구석기 시대 유물로서 뭐가 나오냐? 사진을 보면요. 이게 바로 아까 교과서에서 나온 찌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 주먹도끼랑 찌개 이 사진을 차례로 비교해 보면은 찌개 뭔가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기엔 그냥 일반적인 돌 같죠? 별로 그렇게 그닥 크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약간은 좀
기능이 떨어진 유물 같은 그런 느낌처럼 보이게 되죠. 자, 선생님이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이 모비우스란 인물이 이러한 이 유물이 나오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 발전된 서양만 주먹도끼가 나오고 너네 동양은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으니까 니네는 구석기 시대부터 아직 발전을 하지 못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 어쩌겠어? 아니 땅 파도 주먹도끼가 안 나오는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그냥 듣고 있어야지. 자, 그런데 그 유명한 주먹도끼가 어디서 발견이 되게 되냐?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이 되게 되냐? 자, 어디서 발견되게 되냐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연천에서 우리 경기도 연천에서 우리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비우스라는 교수님 어쨌겠어? 머쓱 타도 되는 거죠. 우리 분명 동양에서는 안 나온다 했는데 갑자기 경기도 연천에서 주먹도끼가 나오네.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주먹도끼가 이제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 첫 시간에 쌤 이야기했어요. 역사는 새로운 사료가 계속 나오고 새로운 유물 반박할 만한 게 나오면 어떻게 된댔죠?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 모비우스가 주장한 서양은 발전되고 주먹도끼가 출토된 서양은 발전되고 집게가 출토되는 동양은 발전되지 않았다라는 학설은 무시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면서 역사가 바뀌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계기가 되었던 도구가 뭐다? 주먹도끼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먹도끼를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도구였었고요. 자, 구석기 시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변 동물들도 잡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사냥을 하거나 뭐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나무들이 있으면은 나무들에 열린 과일들을 이제 뜯어먹는 채집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제활동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거생활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곳에 있으면서 주변의 동물들 다 사냥하고 주변의 물고기들 다 잡아먹고 주변에 과일들 다 뜯어먹었어. 이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동해야겠죠.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이동 생활을 한 거고요. 자, 이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집 지을 필요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동굴에서 생활을 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냥 같은 거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뭉쳐 있으면 좋겠죠. 큰 동물들 함께 사냥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무리 생활도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구석기 시대 이제 종교와 예술을 보면요. 우리 동굴에 살았다 보니까 우리 동굴에 막 여러 가지 그림 그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왜 그려? 그림 왜 그려? 자, 여러분들 하나 질문을 쌤이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먹방 왜 봐요? 여러분들 먹방 많이 보죠, 유튜브. 그렇죠? 먹고 싶어서. 나도 먹고 싶어서 봐. 여러분들 동굴 벽화 보면 어떠한 그림들이 보통 그려져 있냐? 내가 내일은 잡을 수 있겠지 하는 막 동물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렸겠어?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동굴 벽화 같은 것도 많이 그려져 있다.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석기 시대를 다 배웠고 이와 비교되는 이제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그다음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우리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다시 우리 이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였다? 도구를 기준으로 나눴다. 우리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해서 구석기였고. 자, 그럼 우리 새로운 석기, 어떠한 석기를 사용했을까? 그렇죠. 간석기라는 도구의 변화로서 우리는 시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입니다. 자,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과 돌을 땅 때려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을 만들었어요. 근데 계속 치다가는 어때? 내 손이 나만하지 않아. 맨날 손 비잖아. 그래서 이제는 머리가 찬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 돌과 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매끄럽게 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돌을 갈았다 해서 간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렇게 간석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경제활동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 이러한 주요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만약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물을 못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 됩니다. 굶어야 돼요. 어떻게 동물 못 잡았으니까. 그다가 오늘도 못 잡고 내일도 못 잡고 모레도 못 잡아서 쫄쫄 굶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먹을 거가 없으면은 죽는 운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우리가 맨날 먹을 거를 구해야만 해? 우리가 만들면 어때?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을 거를 만드는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뭐냐? 농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먹을 걸 만드는 일,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 먹을 게 나오죠. 그래서 농경, 그리고 우리 가축을 기르는 것, 목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냥을 실패해도 물고기가 안 잡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랑 그 다음에 가축들을 잡아먹으면 되니까 굶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경제활동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면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혁명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첫 혁명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농사가 시작됐다. 이제는 먹을 거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의 신석기 시대의 특징,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길러야 돼.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막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경제 활동과 우리 주거 생활은 항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착 생활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집도 짓고 살아야겠죠. 우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만들었던 집, 움집 이런 집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도구할 때 잠깐 안 보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여기 우리 간석기만 보고 넘어갔는데, 자, 톡이랑 가락바퀴는 그냥 넘어갔었죠. 선생님이 이제 말하려고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 농사를 시작했다 했죠. 자, 농사를 시작했으면은 뭐가 나와? 이제 생산물, 우리 막 벼랑 쌀이 막 나와요.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둘 거야? 땅에다 뿌려놓을 거야? 아니죠. 보관해야 될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보관하는 그릇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가 신석기 시대에 새로 도구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느라 바빴는데 내 최대 목적은 내일 사냥을 하게 해주세요였는데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할 게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찼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다 서로 그냥 깨먹고 다녔어.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야, 우리 이제 서로는 좀 뭐 좀 가리고 다니자. 우리 이제 옷을 좀 만들어 입어보자.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머리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가락바퀴 같은 도구들도 사용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석기 시대의 종교와 예술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석기 시대 종교 예술은 여러 가지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로 몸을 치장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법, 태양과 특정 동물이나 영혼을 숭배하는 종교가 나타났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세 가지의 종교를 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종교 세 가지, 바로 애니미즘이라는 종교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토테미즘이라는 종교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 애니미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석기 시대 우리 경제활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고? 농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우리 농사 짓는 거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걸 깨달았냐? 해가 제일 중요했다. 태양이 가장 중요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날은 맨날 구름만 끼고 태양이 한 점도 없는 날이 한 몇 달간 지속되니까 농작물이 안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양이 이 농작물을 자라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게 됩니다. 이런 태양과 같은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뭐다? 애니미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것을 숭배하는 사상, 종교가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특정한 동물도 숭배하는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표적인 토테미즘 신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국 신화가 뭐죠? 단군 신화 많이 알고 있죠. 우리 단군의 엄마가 누구예요? 그렇죠. 웅녀죠. 우리 웅녀가 뭐야? 우리 웅녀가 곰이에요. 우리 그럼 곰의 자손인가? 네. 아무튼 그렇게 곰 같은 동물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 그게 바로 토테미즘이다라고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샤머니즘도 있었는데요. 샤머니즘은 뭐냐? 우리 이제 자연물도 숭배를 해봤고 동물도 숭배를 해봤으면 이제 뭘 숭배를 해봐야 될까? 인간도 숭배를 해봐야 됐지. 우리 인간, 나는 내가 곧 신이다. 나는 신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샤먼을 숭배하는 사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들을 때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뭔가 하나로 쭉 이어지고 내용이 딱 이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 표 딱 보면은 그냥 외우게 되네. 그냥 암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여러분들 모든 내용이 다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다 배워봤으니까요. 자, 쌤 이야기했죠. 다음 용어를 한 줄로 설명해 볼까요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들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다음 수업에 있는 확인학습, 확인 문제 꼭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원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